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안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자분들의 생식기 가려움증, 습진,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음부 쪽으로 가려움증이 심하고 습진이나 아토피가 있을 때 자기는 피부가 건조한 것만 좀 덜해도 덜 간지러울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피부에 계속해서 긁어서 각질이 일어나고 그 각질을 이제 긁어서든 아니면은 떨어지든 해서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얇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건조한 느낌 때문에 실제로 가려움증이 심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 가려움증이 시작하고 피부에 염증이 시작할 때도 이렇게 건조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갱년기 이후가 아니라면은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가임기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언제부턴가 속옷에 냉이 묻어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꼭 묻어나오는 정도는 아니어도 생리대를 꼭 차고 있는 것처럼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간지럽다고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꾸 긁고 피부를 문지르다 보니까 피부가 손상돼서 건조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손이 가도 더 손상이 잘 가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외음부의 만성화된 가려움증, 습진,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쪽으로 습해졌는지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원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음부 쪽으로 습해지고 냉이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무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체력적으로 무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항상 했는데 그럴 만한 일이 점점 늘어난 경우에 있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항상 재빠르게 뭐 하는 편이고 항상 부지런하게 뭐 했었다 하는 분들이 뭔가 주어진 일이나 아니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점점 더 부지런하게 점점 더 체력을 더 많이 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하루 이틀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가 계속 열심히 부지런하게 생활하는 게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서 냉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냉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그게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인데, 그거를 이제 생리대나 팬티 라이너로 관리를 한 채로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갈수록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고 몸에 가해지는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냉이 늘어난, 계속 습한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질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냉이 늘어나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주 체하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가스 차는 거, 설사하는 거, 변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역류하는 거 입니다. 이렇게 소화기에 역류하는 증상, 위산이 역류하거나 음식물이 약간 역류하거나 신트름 같은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에게서 컨디션이 좀만 떨어져도 냉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려움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역류하는 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는 비위가 굉장히 약하고 냄새에 민감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역류하는 거를 느끼는 분들도 잘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는 냄새에 민감해서 항상 좀 편식을 한다, 먹던 음식만 먹고 안 먹는 음식이 많거나 좀 가리는 음식이 많다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화기가 약해진 상황이 누적되면서 점차적으로 냉이 늘어나고 가려움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위 약한 부분이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냉이 줄어드는 부분도 관찰이 될 거고요. 항상 이렇게 그 비위가 약하고 냄새에 민감하다 보면 평소에 편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질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냉이 늘어나고 외음부가 가려운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장시간 집중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난 무조건 여기에 해당해,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고 해서 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오랜 시간 앉아서 뭐 쉬거나 일하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집중, 과도한 몰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몸을 쓰다 보면은 눈이 항상 많이 피곤하고 안압이 높아진 느낌이 든다든지 내지는 머리가 잘 아프다든지 하는 느낌을 잘 받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면부 쪽으로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반면에 하체 쪽으로 갈 만한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오랜 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냉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하복부 쪽으로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냉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져도 설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두면부로 에너지가 많이 쏠린, 그러니까 압력이 좀 높아진 느낌이라든지 피로한 느낌을 좀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바깥 활동을 늘리고 눈의 피로감을 많이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자 외음부 가려움증 때문에 내원하신 분들 진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에서 질염이 아니라고 진료도 받으셨고 피부과에서 습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연고를 사용했는데도 가려운 게 사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끙끙 앓다가 오신 분들일 때인데요. 대부분 이제 워낙 만성화된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냉이 이렇게 항상 조금씩 묻어나오는 것 내지는 오래 앉아있으면 습한 게 그냥 항상 있던 일이라서 이게 원인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제부턴가 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외음부 쪽으로 습하다고 느끼게 됐다면 그거는 분명히 원인이 될 만한 컨디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다는 거니까요. 꼭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몸 상태를 살펴서 나 이렇게 컨디션 떨어졌겠구나 하는 거를 꼭 파악하셔서 체계적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